강원도 철원군의 작은 시장 골목에 자리 잡은 정성. 중화요리의 유리창에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 자리가 없어 기다려야 했던 가게는 이제 적막함만이 가득했죠. 2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정영수 사장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고민의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10시 정영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또 오늘도 한가하겠지. 한숨과 함께 말을 내뱉으며 테이블을 정리하는 정영수의 손길에는 익숙함과 공허함이 공존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니 동그라미 표시가 눈에 들어왔죠. 이번 달 말일 가게 문을 닫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를 간신히 버텨냈지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인근 군부대 축소 소식은 결정적인 타격이었어요. 군부대가 있어 명맥을 유지해온 이 작은 마을의 상권은 급격히 쇠퇴했고 정영수의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 또 장사 안 되나요? 옆 건물 문방구를 운영하는 김 여사가 들어오며 물었어요. 정영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폐업 날짜까지 정했어요. 이번 달 말로.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우리 동네도 언젠가는 살아날 테니까요. 김 여사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지만 정영수는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어요. 정영수의 머릿속에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폐업 후의 계획을 고민하는 중이었죠. 오후가 되어도 손님이라곤 새 테이블 뿐이었어요. 어느덧 해가 기울고 정영수는 오늘도 마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며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들이 무리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14명인데요. 자리 있을까요? 긴장한 표정의 선임병이 정중히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단체 손님에 정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른 테이블을 정리하며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맛있는 음식 냄새를 기대하며 들어온 병사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영수의 마음도 조금 환해졌습니다. 그 모습에서 군 복무 중인 자신의 아들이 겹쳐 보였어요. 어서 앉으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짬뽕 8개, 짜장면 6개, 그리고 탕수육 대자로 2개 부탁드립니다. 주문을 받은 정영수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활기찬 가게 분위기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불 앞에서 웍을 휘저으며 정영수는 문득 과거 붐비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주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바삐 움직이던 그때가 그리웠죠. 정영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짬뽕과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이 먹을 탕수육은 특별히 고기를 더 넉넉히 넣고 소스도 평소보다 진하게 만들었어요. 음식이 완성되자 정영수는 한 접시씩 정성껏 담아 내보냈습니다. 활기찬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고 오랜만에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정영수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우와, 이 짬뽕 진짜 맛있다. 탕수육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네. 칭찬 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정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러다 문득 카운터 위에 놓인 아들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쯤 아들도 군대에서 누군가가 차려준 식사를 하고 있겠지요. 그 생각을 하니 목이 메어왔어요. 잠시 후 병사들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계산대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영수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얼마예요, 사장님? 선임병이 지갑을 꺼내며 물었어요. 정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잖아요. 병사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선임병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가 내야죠.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정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있어서 여러분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도 나고 그냥 제 마음이에요.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선임병이 다시 한번 거절의 뜻을 내비쳤지만 정영수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병사들은 깍듯이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어요. 정영수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게는 어려웠지만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젊은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3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정영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주문한 음식을 다 먹자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며 정영수는 오늘의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군인들의 식사값을 제외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내일은 폐업 공고문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 불을 끄려는 순간 정영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오늘은 장사 잘 됐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영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특별히 좋은 손님들이 왔었어. 다음 날 아침 정영수는 평소와 같이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폐업을 결정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신조였어요. 식재료를 손질하던 중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가 보낸 링크였어요. 궁금함에 클릭해보니 SNS 게시물이 나타났습니다. 폐업 직전 식당 사장님이 군인 14명 밥값을 조용히 대신 내주셨어요. 말없이 사라지셨지만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글과 함께 정영수의 가게 외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제 구석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정영수는 당황스러움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알려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뭐가 대수라고. 정영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어요. 친구들과 지인들의 문자가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요즘 힘든 줄 알면서도 그런 선행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사장님, 기사 봤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기사라니? 정영수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SNS 게시물은 이미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지역 인터넷 뉴스에까지 소개되어 있었어요. 군인들을 위한 선행, 폐업 앞둔 식당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댓글란에는 수백 개의 반응이 달려 있었어요. 진짜 사장님의 인성 멋지다. 가게 이름이 뭔가요? 꼭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돈줄 내주자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영수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오전 11시, 평소 같으면 한가할 시간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부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혹시 어제 군인들 밥값 내주신 사장님 맞으세요? 정영수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반갑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어서 기사를 보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어떤 메뉴가 가장 맛있나요? 정영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메뉴를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오후가 되자 가게 앞에는 놀랍게도 작은 줄이 생겼습니다. 정영수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며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장님,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왔어요. 짬뽕 정말 맛있네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생각하며 이곳을 찾았어요. 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영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붐비는 가게를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 여사가 불이 나게 달려와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수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정영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여사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봐요. 좋은 일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폐업 안 하는 거죠? 이튿날 아침 정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추스르려 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오셨네요. 일찍 와서 기다렸어요.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 뒤로 대여섯 명이 더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영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자 평소보다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 토박이인데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훈훈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밥값도 훌륭하지만 그 마음씨가 더 값지죠. 노신사의 말에 정영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오전 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정영수는 혼자서 주방과 홀을 오가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앞줄은 더욱 길어졌어요. 근처 상점 주인들이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정영수가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군복을 입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정영수는 혹시 어제 왔던 병사들 중 하나인가 싶어 유심히 보았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영수 사장님 맞으신가요? 남자는 공손하게 물었어요. 정영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인근 군부대 대대장 김준호입니다. 어제 우리 병사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정영수는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어요. 대대장이 손수 찾아올 정도라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김준호 대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군인들을 위해 그런 마음을 써주시는 분이 드뭅니다. 병사들이 모두 감동받아 부대에 돌아와 이야기했지요. 저희 부대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영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별것 아닌데요. 제 아들도 지금 군 복무 중이라 그저 마음이 가서. 작은 선행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려고 해요. 지역 상생에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호 대대장의 말에 정영수는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인기에 정영수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대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정영수의 중얼거림을 들은 김준호 대대장이 제안했어요. 필요하시다면 주말에 제대하는 병사들 중에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말에 정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폐업을 고려하던 가게가 이제는 직원까지 필요한 상황이 되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영수는 마침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 매출을 계산해 보니 평소의 10배가 넘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빠 이제 가게 계속할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기뻐하는 목소리에 정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둠이 내린 가게 안에서 정영수는 처음으로 희망의 불빛을 보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영수의 정성 중화요리는 이제 철원에서 가장 핫한 맛집으로 자리 잡았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선행이 빚어낸 기적, 폐업 위기에 중화요리점 부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온라인에서는 군인 사랑 짬뽕집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정영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준호 대대장의 소개로 주말마다 2명의 예비역 병사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평일에는 동네 주민 박미자 씨가 홀서빙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수는 오랜만에 주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장님, 탕수육 3개요.
짬뽕 10개 나왔습니다.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소리에 정영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 앞에서 웍을 휘젓는 손길에 활기가 돌았어요.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우울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열정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오후 우편 배달부가 손에 든 소포를 들고 들어왔어요. 정영수 사장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소포를 받아든 정영수는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한 방송국이었어요. 조심스레 포장을 뜯어보니 편지와 함께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영수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따뜻한 대한민국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MBC 제작팀입니다. 사장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취재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동봉한 카메라로 사장님의 일상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영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방송까지 나간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있는 부대에서도 아빠 이야기가 화제예요. 선임들이 아빠가 유명인사라며 놀리네요. 정영수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어요.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어색했지만 아들이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영수는 가게 앞에 놓인 작은 칠판에 새로운 메뉴를 적었어요. 군인 응원 세트 마이너스 짬뽕과 군만두. 군인들을 위한 특별 할인 메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미자 씨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바빠지는데도 군인들을 더 생각하시다니. 정영수는 머쓱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세상 이치 아닐까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영수는 집으로 향했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의아함을 안고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빠, 깜짝 놀랐죠? 군복을 입은 아들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정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휴가도 아닌데. 대대장님이 특별 외출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빠 도와드리라고요. 내일부터 사흘간 아빠 가게에서 일할 수 있어요. 정영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힘들고 지친 하루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이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영수와 아들 정민우는 함께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하면서도 특별했어요. 정민우는 군에서 배운 정돈된 모습으로 테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빠,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정영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뿌듯함을 느꼈어요. 군대에서 한층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간만에 함께 일하며 추억을 나누었어요. 정영수는 특별히 오늘을 위해 준비한 새로운 레시피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탕수육 비법이야. 소스에 파인애플즙을 조금 섞으면 더 상큼해진단다. 정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요리법을 배웠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영수는 문득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도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요리를 배웠었죠.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민우는 군복을 입은 채 홀에서 서빙을 도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손님들은 더욱 반가워했어요. 저기 있는 분이 사장님 아들이구나. 군복이 잘 어울리네. 멋진 청년이네요. 아버지를 닮아서 인품이 좋아 보여요. 칭찬 소리에 정민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더욱 붐볐어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영수는 그들을 보고 놀랐어요. 인근 상점 주인들이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도 점심 먹으러 왔어요. 이제 이곳이 우리 동네 자랑이잖아요. 문방구집 김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각자 자기 가게에서 도시락을 먹던 상인들이었는데 오늘은 단체로 정영수의 식당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정영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갑을 꺼냈어요. 안 됩니다. 영수 씨.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서로 돕고 살아야죠. 옆 건물 철물점 주인이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정영수는 뭉클함을 느꼈어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가게를 찾았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청 지역경제과 박민우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이야기가 도청까지 전해져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영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청 공무원까지 찾아오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강원에 숨은 영웅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사장님 같은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은 선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좋은 사례로 선정되셨습니다. 박민호 주무관은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지원금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영수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오히려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배웁니다. 지역 상생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박민호 주무관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도지사님께서 직접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때 공식적인 지원 증서도 전달해 드릴게요. 정영수와 정민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새 해가 저물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두 부자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정민우가 물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게 어떤 기분이에요? 정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럽기도 해. 내가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한 일인데 이렇게 주목받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정민우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아빠가 특별한 이유예요. 진심이 통한 거죠. 그날 밤 정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폐업을 준비하던 자신이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영수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맑은 가을 아침, 정영수의 가게 앞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도지사 방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네 주민들도 함께 모여들었어요. 가게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특별히 준비한 메뉴들을 점검하며 정영수는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정민우는 오늘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기에 아침 일찍부터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아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빠는 그냥 평소처럼만 하셔도 충분히 멋져요. 정민우의 말에 정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출발 시간이 가까워오자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내 덕분에 큰 힘이 됐다. 복귀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부자는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정민우가 떠난 후 정영수는 홀로 가게 준비를 마저 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대대장과 함께 병사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큰 날이라고 해서 저희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김준호 대대장이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행운의 나무였어요. 이걸 가게에 두시면 더 번창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준호 대대장의 신호에 한 병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자 액자 안에는 아름다운 감사패와 함께 편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장병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철원 제형부대 장병 1동. 폐 아래에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직접 쓴 짧은 메시지와 서명이 빼곡했습니다. 정영수는 가슴이 뭉클해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으로 폐를 어루만지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 최고의 훈장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영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김준호 대대장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작은 선행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대와 좋은 인연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패는 즉시 가게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어요. 정영수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날의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에 강원도지사와 수행원들이 도착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영수는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진심을 담아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아들 같은 장병들이 고마워서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마음이 움직였을 뿐이에요. 도지사는 정영수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집니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준다는 것, 오늘 많은 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도지사는 정영수와 잠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실은 제 아들도 지금 군 복무 중입니다.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것 같네요. 정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 말에 정영수는 공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갔다는 사실이 새삼 닿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자 정영수는 가게 문을 닫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벽에 걸린 감사패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폐업을 준비하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니.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영수는 문득 결심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가 그 사랑을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군장병 복지기금 후원, 지역 어려운 이웃 무료 식사 제공, 요리교실 운영.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정성 중화요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간판은 영웅의 짬뽕집으로 바뀌었고 내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어요. 벽면에는 군인들과 찍은 사진들, 각종 감사패, 그리고 신문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정영수뿐만 아니라 3명의 요리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그의 레시피를 배우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오전 정영수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어요. 군 제대를 한 아들 정민우와 그의 동기들이었습니다. 저녁 후 첫 번째로 찾은 곳이 아버지의 가게라는 사실에 정영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빠, 가게가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제대하고 와보니 더 대단해 보여요. 정민우는 가게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의 동기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정영수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우 역시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예전에 우울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중년 남성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가게는 여전히 긴 대기줄로 붐볐어요. 하지만 이제 정영수의 가게는 단순한 맛집을 넘어 지역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일부러 찾아왔고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단체로 방문하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특히 군 가족들에게는 꼭 들러야 할 명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후 정영수는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영웅의 짬뽕집은 이제 프랜차이즈로 발전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맹점이 다음 달 서울에 오픈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정영수의 관심은 수익보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 기부금 내역 정리했어요. 정영수의 오른팔이 된 정민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가게 수익의 10%는 꾸준히 장병복지기금으로 기부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은 영웅의 날로 지정되어 현역 군인들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했어요. 이번에 장학금 지원 대상자도 선정했습니다. 5명의 군인 자녀들이에요. 정민우의 보고에 정영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선행은 이제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단순히 군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가족까지 돌보는 체계적인 나눔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정영수는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가게 뒤편에 마련된 공간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요리 교실 날이었습니다. 지역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요리를 통해 자신감과 꿈을 키워주고 싶다는 정영수의 바람이 담긴 활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탕수육 만드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요리는 마음이에요. 정성을 담으면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죠.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영수는 그들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정영수는 가게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달빛이 철원의 작은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던 순간, 그리고 군인들에게 밥값을 대신 내주었던 그날. 그 순간의 작은 결정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영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빠, 내일 아침 일찍 떡 배달 오기로 했어요. 1주년 기념 떡이요. 정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군요. 내일은 그가 군인들에게 밥값을 대신 내준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줄은. 그래, 내일은 특별한 날이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자. 정영수는 가게 문을 잠그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계속해서 더 많은 선행을 낳고 그 온기는 춥고 메마른 세상을 따뜻하게 덮이고 있었어요. 작은 중화 요리점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정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가 선택한 작은 친절이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었으니까요.